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절반, 수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아주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면 놀랍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날 대비 5.41% 상승한 44,20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는데 일주일 전 대비해서는 무려 16%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연이어서 계속해서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은 유의미한 조정이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흔히 불장의 사이클의 초입 단계에서 보여주던 비트코인의 모습과 아주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주 개미들이 탈 시간을 전혀 주지 않는 모습이 지난 사이클과 지지난 사이클과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의 경우는 2.48% 상승한 2,262달러대를 나타내고 있고 5위의 XRP의 경우는 2.47% 상승한 0.62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를 각각 살펴보게 되면 이제 53.9%, 17%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개인적으로 파이넥스의 이 퓨처 그리드봇을 비트코인 레버리지 5배를 돌리고 있습니다. 진행 시간은 31일 하고 10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실제 투자금은 9,200 이제 13달러 하나로 바꿨을 때 약 1,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다이나믹 마진 보증금에는 1,166달러가 들어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연이어 상승하면서 이 토탈 프로핏이 7,141달러 77%에 육박하고 있고 이 그리드 프로핏의 경우는 확정 수익입니다. 봇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교차 거래를 하면서 수익을 낸 수익률이 11% 1,089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 비트코인의 상승을 예측했던 리서치들의 보고서가 무색하게 이 비트코인이 단번에 44K 이 44,000달러대까지 단번에 상승을 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24시간 기준으로 이제 5% 이상 또 한번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덩치의 큰 자산이 이렇게 오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을 하게 되었죠. 이 비트코인의 최근 일주일간 상승 수준은 방금 보셨다시피 16.2%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일주일 상승률이 무려 16.2%입니다. 이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조금 빨리 투자를 결정하고 일주일 전에 매수를 했다면 수익률이 16.2%라는 겁니다. 이 가장 큰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의 원인은 이제 좀 이따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S-1 수정안을 추가로 제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였습니다. 이제 통상 이 S-1 투자 설명서 수정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이 마지막 검토가 1월 초로 예상되기 때문에 SEC의 최종 승인이 임박했다라는 건데요. 2023년 내내 비트코인은 반감기와 더불어서 현물 ETF라는 호재가 쌍끌이를 하면서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상승시켰습니다. 덕분에 이 미국 주식은 다소 쉬어가는 느낌인데 비트코인만큼은 유독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사실 한국에서 유독 더 뜨겁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화폐 1위가 원화라는 소식이 실제로 오피셜로 전해졌습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 원인으로 이런 모습은 김치 프리미엄에서도 확실하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비트코인의 김치 프리미엄 때는 이미 4.5%로 이제 국내에서 유독 뜨거운 열기를 다시 한번 찾아볼 수가 있었죠. 이 정도 김치 프리미엄은 2021년 초 상승장에서도 발견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 추가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이 12월 말로 가면서 더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지금 수익 실현을 하기보다는 추가 매수를 하는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원인으로 꼽히는 또 하나의 이유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 점차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세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루트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도 들 수 있습니다. 이 스위스 루가노시가 세금과 기타 지방 서비스에 대한 지불 수단으로 비트코인과 테더를 받아들인다라고 지난 5일 발표하면서 개인도 이제는 변화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왜 받아들인다고 하는 걸까요? 이제 앞서 뉴욕에서는 시장이 자신의 급여를 비트코인으로 받겠다고 하기도 했죠. 이 비트코인이 결제하기에 편해서일까요? 이제 물론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쓴다면
있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비트코인으로 받으면 가치가 상승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소식을 들으면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 원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슨 뜻인고 하니 과거에는 가상화폐라고 한다면 온통 세금 이야기만 했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각국 정부가 피력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건강한 투자나 미래에 대한 게 아니라 도박쯤으로 여기며 위험 자산 투자에 높은 과세를 하겠다라는 수준의 생각에만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비트코인을 실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어느 정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살짝 살펴봤는데 이 반감기와 현물 ETF 소식은 여전히 그랬고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상승 동력이 될 겁니다. 하지만 아직 전혀 고점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인식하고 있던 비트코인 가격 상승 원인은 어느 순간에 가서는 더 이상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이후 비트코인이 실생활에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냥 시장이 비트코인 가격을 올려놓을 겁니다. 지금은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여전히 비트코인 상승의 초입에 불과합니다. 아직은 정말 막 시작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의 가능성이 90%가 아니라 이 99%라는 SEC의 내부자 발언이 나와 현재 해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다시금 분위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SEC 내부자로 알려진 앤드류는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확률이 블룸버그가 초기에 예측한 90%보다 훨씬 높은 99%라고 전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다시 한번 크립토 마켓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것이라는 전망이 투자자와 업계 참가자들 모두 투자자들 모두 관심을 집중시킨 결과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전망대로 승인이 이루어진다면 ETF로 인해 개인 투자자는 물론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이 더 이상 비트코인에 투자하기를 망설일 이유가 없어지기에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상당한 유동성이 유입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승인 예측이 현재 무려 99% 이상으로 급등함에 따라 낙관론은 더욱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SEC인 것일까요?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 소식이 나왔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SEC 그레이스케일 현물 이더리움 ETF 승인 연기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내용 간단합니다.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이더리움 ETF 상장 거래 승인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승인 절차 개시를 내년 1월 25일로 연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 뉴욕 증시에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이더리움 ETF를 상장 거래하기 위해선 SEC가 기존의 규정을 변경해야 하며 현재 SEC는 현물 비트코인 ETF도 검토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월 25일 이 숫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다가오는 1월 10일까지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신청한 21 쉐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 이때 현물 ETF가 현재 신청된 12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 동시에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시기가 1월 10일이 아니라 이전에 승인될 가능성 또한 농후하다라는 언급들 분석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1월 10일 이전에 승인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결과에 따라 이더리움 현물 ETF 또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시나리오를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SEC 같은 경우는 오로지 비트코인에 대해서만 증권이 아니다, 상품이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못 박아 하고 있습니다. 게리 갠슬러 또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에 비트코인 현물 ETF는 승인이 됐는데 이더리움 관련해서는 승인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모든 자금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로 몰리면서 비트코인의 폭발적인 상승세,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높아지고 비트코인만 상승하는 이런 과거와 같은 장이 다시 한번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트코인만 상승한다라는 것은 곧 있으면 또다시 이제 알트코인의
불장 순환매가 시작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제 이와 더불어서 블랙록에서 앞서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ETF 수정안 중에 이제 21곳을 고쳐서 SEC에 새로 제출했다. 예, XRP 사례도 규제 조치 예시로 언급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미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신청서 수정안이 제출됐다. 모두 21곳을 고쳤는데 이 수정안에는 XRP의 증권성 논란과 유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이 블랙록 ETF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 내용도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이를 크립토 슬레이트가 수정안을 정리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블랙록은 현물 ETF인 iShares 비트코인 트러스트가 이 10만 달러 규모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제 블랙록 전 세계 1위 자산 운용사가 시작하는 이 규모라고 보기에는 좀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시작 금액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개인키 보관 등 보안 조치 강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개인키와 비트코인 보유에 대한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 예상치 못한 혼란스러운 사건에 대한 비상 계획도 들어있다. 아마 여기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뭐 코인베이스가 FTX나 이번 바이낸스 사태처럼 좀 위기가 온다거나 이러한 것에 대한 계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규제 준수 언급. 이 리플사가 여기서 이제 언급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리플랩스의 XRP 토큰에 대한 SEC의 조치와 같은 잠재적 규제 영향에 대한 예시도 포함이 됐다. 이 블랙록은 규정을 준수하며 투자자 친화적인 비트코인 ETF 상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위험 관리 철학과 거버넌스 표준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 규제 리스크 측면에서 SEC 대 리플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XRP 사례 언급을 좀 보게 되면 연방 법원이 비트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하면 ETF 주식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고 ETF 펀드가 해지 또는 청산될 수도 있다라고 명시를 했는데 그렇지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비트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되는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미 SEC조차도 다른 건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은 확실히 상품이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약속이 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이 수정안에는 XRP 발행자에 대한 SEC의 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예시로 들면서 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XRP가 상장 폐지되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제 2020년 12월 당시 스물스물 오를 때 미등록 증권 관련해서 XRP가 미국 내 많은 다양한 수많은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되었었습니다. 이 블랙록은 SEC가 XRP를 증권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주요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술했는데 이 주요 시장 참여자들이 거래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레이스케일 리플 신탁의 스폰서가 신탁을 해지하고 자산을 청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점 또 언급을 하며 이 사례를 통해 비트코인이 유사하게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제공하고자 한다라고 밝히게 됩니다. 이는 이 블랙록이 실제로 비트코인이 상품이 아니라 증권으로 이렇게 찍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명확하게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러한 얘기를 했냐? 이제 과거부터 SEC가 계속해서 현물 ETF를 반려하면서 했던 얘기가 투자자 보호가 안 된다, 소비자 보호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반려 거절을 하였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마 앞으로도 이 블랙록이 수정안을 더 제출할 가능성이 높은데 아주 조금이라도 SEC가 현물 ETF 관련해서 거절할 건덕지를 아예 남기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을 좀 더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없네요. 네, 이렇게 이제 10가지 정도 고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현재 이 크립토 마켓의 분위기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연이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며 도저히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가장 강력한 세 가지 상승 요인은 현재 나온 현물 ETF와 다가오는 4월 이루어질 비트코인 반감기
그리고 금리 인하 시그널과 또 한 가지가 있죠. 이제 내년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참 다양한 매크로 경제 환경과 비트코인의 독자적인 유독 이벤트 등등 많은 것들이 비트코인의 상승을 외치고 있는데요. 항상 상승하는 자산은 절대 없죠. 조정도 있을 거고 분명히 하락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작년 2022년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작년에 엄청났던 하락장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분위기는 가히 축복이다라고 봐도 무방한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여러분들 주변엔 여전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과연 12월 현재 진행 중인 산타랠리가 어떻게 마무리되게 될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시죠. 네,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3포인트 하락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70포인트 단계, 그리고 그리드 탐욕 단계입니다. 이 지수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현재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5%, 일주일 만에 16%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역시 좀 크게 뛰었습니다. 그간 10위권 안에 머물던 비트코인은 다시 10위로 이제 들어오면서 이 비트코인의 이 크립토 마켓 내의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아니라 전 세계 자산 순위에서 이 비트코인이 10위권 밖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 버크셔 해서웨이와 테슬라 등의 기업들을 시가총액으로 이제 이겼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총은 871이 아니죠. 800 말이 막 꼬이는데 60빌리언입니다. 이제 시가총액 10위권 내에 있는 기업은 총 6개로 이 사우디 아람코를 빼면 모두 미국 기업입니다. 그리고 원자재 금과 은을 빼면 디지털 자산으로는 비트코인이 유일합니다. 이 이더리움의 시총이 268빌리언 달러로 36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을 보면 비트코인의 아성은 대단합니다. 이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 백서에도 등장한 블록스트림의 CEO 아담 백은 앞으로도 2년 안에 비트코인이 금의 시가총액을 넘어설 것이라는 이 발언을 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늘 디지털 금이라는 내러티브로 사람들의 뇌리에 상당한 인상을 남기게 되었죠. 이 금의 시가총액은 13.8 트릴리언 달러로 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0.82 트릴리언 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약 16배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 금의 시가총액이 지금 상태로 머문다고 가정할 때 1BTC가 65만 달러가 되어야 지금의 금과 같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물론 그 사이에 이 금과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채굴될 것이고 가격도 변동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계산을 했을 때 가격 상승이 10배는 있어야 금의 아성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할까요? 이 놀랍게도 비트코인은 매번 반감기를 지나면서 10배 정도의 상승을 해왔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을 5,600만 원으로 볼 때 2024년에서 2025년 사이 상승 사이클의 신고점이 무려 56억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간의 상승폭이 반감기를 거칠 때마다 조금씩 낮아졌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비트코인의 다음 가격대는 억대가 될 겁니다. 비트코인을 수천억 원씩 매집하는 지갑이 등장하면서 이것이 기관의 자금이라는 추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과도하게 높은 매수 금액이기 때문에 이제 분명 기관 자금의 유입이 맞을 겁니다. 실제로 이런 수준의 상승은 기관이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한 규모이죠. 이 기관이 들어오는 것은 향후 비트코인 가격을 재미없게 할 거라거나 개미들을 털어먹게 될 거라는 생각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기관들의 장인 주식시장은 그냥 매번 가격이 재미없어야 합니다. 결코 자산 가격은 그런 식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풍부한 유동성이 비트코인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를 더 높이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겁니다. 이번 상승에서 수익을 만들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기존에 비트코인을 들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전에 비트코인을 구입했다면 지금
여름쯤 5%의 수익률은 거두고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매번 비트코인을 오르고 나서 사고 미리 사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있다는 것이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비트코인은 미리 사야 합니다. 아직도 반감기가 4개월도 넘게 남았습니다. 반감기가 끝나면 일정 기간을 거쳐 가격 상승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분할 매수를 해 나가면 됩니다. 분할해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분할 매도하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이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저점을 딱 잡고 싶지만 그걸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고점의 매도를 원하지만 누가 할까요? 이 정도면 다 올랐겠지 싶을 때 더 오르고 하락 전환이다 생각하면 다시 오르는 게 비트코인입니다. 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이 실제적인 투자하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2021년, 2017년, 2018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유튜브를 시작한 2018년부터 주구장창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